여러분, 어젯밤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새벽 2시, 3시에 또 깨지 않으셨나요? 터질 것 같은 방광 때문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어둠 속에서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셨습니까? 소변을 보고 다시 누웠는데 잠은 다 달아나고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것.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방광이 늙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은요, 우리 뇌가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겁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김 원장의 건강 라디오에서는 약 먹지 않고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이것 하나만 바꾸어서 오늘 밤 당장 꿀잠 자는 기적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건강라디오 앞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8세 이영식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김 원장님,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저녁만 되면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깰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룻밤에 4-5번은 기본입니다. 비몽사몽 화장실 다녀오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도 있고요. 아내는 잠 좀 자자고 각방 쓰자고 난리입니다. 병원 가서 좋다는 약을 먹어도 도무지 효과가 없어요. 저 이러다가 정말 큰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이영식 아버님 사연 듣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오후의 건강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거 내 얘기네 하며 무릎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영식 아버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방광은 죄가 없습니다. 약이 안 듣는 이유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했던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야간뇨 탈출 5계명. 그 첫 번째 비밀, 바로 공개합니다. 제1계명 저녁 6시, 수도꼭지를 잠가라.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생각하신다고 물을 많이 드십니다. 물 많이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 우리 오후의 건강 라디오. 가족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물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그건 낮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문장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밤에는 소변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친구가 일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한 바가지 마셔도 아침까지 푹 자는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60세가 넘어가면 이 수문장이 늙어서 퇴근을 해버립니다. 밤이 됐는데도 문을 안 잠가요. 그러니 낮이랑 똑같이 맑은 소변이 콸콸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방광 크기는 종이컵 2개만 한데 밤새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뇌가 비상을 걸어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잠가야죠. 저녁 6시 이후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기를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물만 안 마시면 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국물, 찌개, 과일, 특히 저녁 드시고 입가심으로 드시는 그 사과 한 쪽, 배 한 조각, 수박 한 쪽, 그게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분 폭탄입니다. 이영식 아버님께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부터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숭늉 드시지 마시고 과일 딱 끊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오후에 건강라디오 앞으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원장님, 저 어젯밤에 한 번밖에 안 깼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2계명 중력을 거스르는 20분의 마법. 자, 물을 끊었는데도 여전히 깨신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종아리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녁에 양말 벗어보세요. 발목에 자국 선명하죠? 그게 다 다리에 갇힌 물입니다. 문제는 자려고 누웠을 때 터집니다. 눕는 순간 다리에 갇혀있던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와 이제 중력이 없네 하고 다시 상체로 올라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아니 주인이 자는데 왜 갑자기 홍수가 났어? 하고는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들고 한두 시간 만에 꼭 깨시는 분들. 범인은 바로 다리에 있던 물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전 20분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쿠션을 두세 개 쌓아놓고 발을 올리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TV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딱 20분만 다리를 올려두세요. 그러면 다리에 있던 물이 미리 순환되어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화장실 가서 그걸 쌍마이너스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방광을 텅 비우고 자는데 밤에 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오후의 건강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도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가 매주 배달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도 끊었고 다리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밤에 깨신다는 분들 계시죠? 억울하실 겁니다. 김 원장,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또 깨는 거야?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약봉지를 털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약 속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스파이가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 약 먹는 시간을 의심하라. 혹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오후에 건강라디오 청취자분들. 연세라면 절반 이상은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다들 비슷하세요. 아침에는 정신없어서 까먹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녁 먹고 먹는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성실한 환자분이시죠? 하지만 그 성실함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중에는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뇨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빼내는 약입니다. 몸속의 수분을 빼내서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약의 효과는 보통 드시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지속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 7시에 이 약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 기운이 언제 가장 셀까요? 바로 새벽 1시, 새벽 3시. 여러분이 한창 깊은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약 기운이 돌면서 콩팥을 쥐어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이영식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이 약은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하시고 드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낮에는 어차피 활동하니까 화장실 한두 번 더 가는 거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낮 동안 소변을 다 배출하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약을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2배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제4계명 뇌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분의 법칙. 자,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입니다. 밤에 자다가 눈이 딱 떠졌습니다. 소변이 마려운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쌀 것 같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시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소변량이 얼마나 되던가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죠? 찔끔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느낌은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 절박뇨 증상입니다.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큽니다. 종이컵 두세 잔 정도는 거뜬히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센서가 고장이 납니다. 반 컵만 찼는데도 뇌한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꽉 찼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요. 이때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내 거짓말이 통하네. 다음에도 조금만 차면 깨워야겠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다가 깼는데 소변이 마렵다? 시계를 보지 마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입니다. 숫자로는 120까지 천천히 세보시는 겁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세요. 이건 가짜다. 내 방광은 아직 튼튼하다. 더 담을 수 있다. 신기하게도요, 120초를 참으면 그 급하던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르르 잠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거예요. 참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겁도 나시겠죠? 하지만 우리 괄약근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방광 용량이 늘어나고 예민했던 신경이 무뎌지면서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5계명 숨겨진 악당, 코꼬리를 잡아라. 마지막 5번째, 이건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코골이 심하신 분들 계시죠? 자다가 컥 하고 숨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요. 숨을 안 쉬면 우리 심장이 깜짝 놀랍니다. 또 주인이 숨을 안 쉬네.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야겠다 하면서 비상 모드가 됩니다. 이때 심장에서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소변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나 보다. 빨리 물을 빼라 하고 심장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 고시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폭포수처럼 만들어집니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 자다가 숨 안 쉬더라 하는 소리 들으셨다면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콧꼬리만 잡았는데 야간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약 먹는 시간 아침으로 바꾸기, 깨자마자 2분 참기, 그리고 콧꼬리 점검하기. 여기까지 챙기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야간뇨와 이별할 준비가 90%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다 좋은데 이걸 하루 일과표로 딱 정해주면 좋겠어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 기상부터 잠들 때까지 오후에 건강라디오가 직접 짜드리는 야간뇨 탈출 24시간 실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오후의 건강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도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가 매주 배달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끊기, 다리 올리기,
약 시간 바꾸기. 다 좋은데 막상 하려니 헷갈리시죠? 저녁 먹고 약 먹었나? 지금 물 마셔도 되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김 원장이 우리 오후에 건강라디오 가족분들을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야간요 탈출 24시간 시간표. 이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휴대폰 화면 캡처할 준비하세요. 자, 아침 7시입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혈압약 먹기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드시고 느긋하게 드셨죠? 이제는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드세요. 그래야 약 기운이 활동하는 낮에 돌고 밤에는 빠져나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요. 물 마시기 자유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면서 낮부터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커피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고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오후 5시가 땡 치면 비상벨이 울려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카페인 음료 금지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여기까지만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 깎아 드시는 배 한 조각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죠. 이때부터는 국물 금지입니다.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물 한 컵. 원샷 하시던 거 반 컵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김 원장의 특급 비법 하나 나갑니다. 원장님, 저는 저녁에 입이 심심하고 목말라서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얼음을 하나 무세요.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증은 해소되면서 실제로 마시는 물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저녁 8시 드라마 보실 시간이죠. 이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쿠션을 높게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세요. 딱 20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쪼르륵 내려와서 방광으로 모이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쥐어짜듯이 비우고 오세요.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광은 텅 비었고 약 기운도 빠졌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 원장님, 이게 걱정돼요. 자, 이렇게 실천하시려다 보면 꼭 걱정되는 게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 딱 짚어드릴게요. 밤에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에 충분히 드셨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낮에 섭취한 수분으로 밤새 혈액순환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 많이 드셔서 잠 설치는 게 혈압 올리고 뇌 건강에 100배는 더 안 좋습니다. 안심하고 끊으셔도 됩니다. 배뇨일지 그거 귀찮은데 꼭 써야 합니까? 네, 귀찮으시죠? 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써보세요. 정확하게 몇 밀리리터인지 잴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컵 반 컵이다, 한 컵 가득이다. 이 정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밤에 깼을 때 소변량이 많으면 물 조절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양이 쥐어준 만큼 적은데 자꾸 깨면 방광 예민증이라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가 바로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양평의 이영식 아버님 기억나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분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깰까? 자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불안감 때문에 해가 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원장님,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밤새 푹 주무시니까
피부 혈색이 달라지셨고 낮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힘이 생기셨답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절대 나이 들미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늙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알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강라디오에서 알려드린 5가지 약속,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지만 다지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이영식 아버님처럼 꿀잠 자겠다 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서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오후의 건강라디오 김원장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